자, 일요일 날 강의하고 다음 주 목요일 마지막 강의하는 것은요, 6시까지 강의합니다. 자, 우선 거기 30번 올해 출제도 우리가 자주 되는데 우리 법 조문이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자,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은 70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자, 최저 자본금이죠. 70억 원이 포인트인데 맞는 지문입니다. 1번 정답이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이 아니라 3억 원 이상이고, 3번에 자기관리가 설립 자본금은 5억 원 이상 바뀌었습니다. 자, 4번에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위탁관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 100억 원이 아니라 각각 50억 원이죠.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 등 자산의 운용에 관하여 회계 처리를 할 때는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뭐죠? 우리는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야 된다. 자, 여러분이 주식 분산도 좀 알아둬야 돼요. 작년에 개정됐기 때문에. 자, 31번 문제로 갑니다. 자,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부동산 개발의 개념이 나오죠. 자, 여러분 1번 지문, 거기에 기억 지문 보시면은, 기억 지문은요,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우리가 육성에 관한 법률이죠.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나온 겁니다. 자, 부동산 개발 개념이죠.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건축,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로 조성,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의 부동산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자, 밑줄은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된다. 이게 중요 포인트입니다. 자, 작년 시험은 뭐를 출제했냐 하면요, 작년 시험은 부동산 개발업을 출제했어.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작년에 이 개념을 출제했어요. 부동산 개발업. 부동산 개발업은요, 부동산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 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이걸 출제했습니다. 니은 개발권 양도제, 아까 설명했는데 개발 제한으로 인해 규제되는 우리가 보전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서 여기까지는 개념으로서 맞는데 뒤에 현재 널리 시행되고 있다. 여기 틀렸죠. 우리나라에서는 개발권 양도에 관한 법률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틀린 지문. 자, 흡수율 분석은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까지는 맞았는데 뒤가 틀렸죠. 자, 여러분 흡수율 분석은 과거 및 현재의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과거 및 현재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뭐를? 미래의 흡수율을 파악하는 데 주 목적이 있어요. 미래의 흡수율을 파악을 하는데 주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디귿도 틀린 지문. 네 번째, 공사 기간 중 이자율의 변화, 시장 침체에 따르는 공실의 장기화 등은 시장 상황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 볼 수 있죠. 맞는 지문.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 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능력을 조사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시장성 분석. 그래서 여러분 특히 시장성 분석 개념이 자주 나오죠? 맞는 질문입니다. 니은 디귿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옳은 것은 여러분 이런 문제는 좀 쉬운데 아까처럼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하면 여기 좀 잘 틀립니다. 특히 31번 진짜 많이 틀리셨네. 옳은 거 몇 개도 아닌데 반을 틀리셔. 반. 자 32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서술 중 틀린 것은 자 부동산 개발 방식 중 단순 개발 방식이죠. 자 여러분 토지의 취득 방식, 토지의 취득 방식에 따라 단순 개발 방식은 뭐죠? 토지 소유자에 의한 자력 개발이죠. 대표적으로 토지 형질 변경 사업인데 이때는 토지 소유권의 변동이 없어요. 권리는 불변. 자, 1번 맞는 지문이고요. 2번이 요거죠. 2번이 환지 방식이에요. 자, 환지 방식이 2번 설명이 돼요. 환지 원래 좀 중요해요. 택지화 되기 전에 토지의 위치, 지모, 면적, 등급, 이용도, 기타 필요사항을 고려하여 택지 개발 후에 개발된 토지를 소유주에게 재분배하는 방식. 맨 끝에 재분배 동그라미. 시험에는 매각으로 많이 출제합니다. 매각으로 많이 출제된다고 주의해 두시고 2번 맞고. 자, 3번 토지 요거 말고 또 뭐가 있어요? 우리는 매수, 수용 방식이 있고 또 혼합, 환지 방식과 수용 방식을 혼합한 혼합 또는 혼용 방식이 있습니다. 자, 원래 환지 방식이 좀 중요하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3번은 뭐가 돼요? 우리는 신탁 개발 방식이죠. 토지 신탁 개발 방식. 자, 토지 소유자는 뭐가 돼요? 위탁자. 신탁회사는 수탁자. 뭐 신탁업자일 수도 있겠죠. 자, 우선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약정한 기간이 있겠죠. 소유권을 신탁업자에 뭔다 위탁을 하는 거죠. 토지를 우린 정해진 기간 동안 신탁을 합니다. 그래서 신탁업자가 자체 작업으로 개발하죠. 신탁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해서 개발을 해요. 그래서 자금 조달은 누가 하는 거죠? 신탁회사, 신탁업자가 하죠. 그래서 수익을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형태를 토지 신탁개발 방식 개념이죠. 그래서 신탁에 따른 수익증권을 발행해서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주는데 시험에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소유권, 토지 소유자가 파산하더라도 신탁개발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는 형식상 뭐를 소유권을 누구 앞으로? 신탁회사 앞으로 이전해서 개발해야 돼. 그래서 토지 소유 주체는 신탁회사이기 때문에 신탁회사가 명의, 개발 사업은 신탁회사의 명의로 진행이 됩니다. 자, 토지 매수 청구권이란 도시계획이나 그린벨트 설정 등으로 재산권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경우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죠.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권 양도 제도란 보전지역의 소유권이 아니라 개발권을 제한합니다. 소유권이 아닌 개발권을 제한하는 대신 개발지역에 대한 개발권을 인정하는 거죠. 소유권 대신에 개발권이 들어오면 됩니다. 자, 내용 연수는 수명입니다. 자, 주거용 부동산은 비수익성 부동산이기 때문에 물리적, 여러분 주거 철거할 때는 물리적, 기능적 내용에서 다 끝났을 때 철거하죠.
다 같이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비수익성, 수익이 없는 부동산이죠. 자, 비수익성 부동산은, 수익이 없는 부동산은 주거용 부동산도 수익이 없고요. 또 뭐도? 공공 부동산도 수익이 없는 부동산입니다. 자, 2번 상업용 부동산은 수익성 부동산이죠. 자, 수익성 부동산은 기업용 부동산. 자, 우리 수익환원법 할 때 수익성 부동산에 적용 가능할 때 기업용 부동산과 임대용 부동산이 우리는 수익성 부동산인데, 이 기업용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상업용, 공업용, 광업용. 상업용, 공업용, 광업용이 기업용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은 무슨 부동산? 기업용 부동산에 속하면서 수익성 부동산입니다. 자,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은 상가 건물은 경제적, 물리적 내용연수 하면 안 돼요. 경제적 내용연수를 더 중시한다. 임대료 수입과 유지 비용이 같을 때까지. 자, 부동산에서는 뭐죠? 법에 정해진 내용연수가 아니라 경제적 내용연수를 사용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 3번 정답. 경제적 내용연수가 다 되었다, 끝났다는 것은 소비함으로써 총효용이 얼마나 변하냐, 한계 효용이 체감되기 시작하는 기점에 도달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임대료 수입보다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부동산의 내용연수는 보수, 관리, 파손 등의 원인이 발생하면 내용연수 조정이 되죠. 자, 여러분 관리 상태가 좋으면 내용연수가 더 연장됩니다. 34번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목표 시장에서 고객의 욕구를 파악을 하여 경쟁 제품과 차별성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제품 컨셉, 개념을 정하고 소비자의 지각 속에 자기 회사의 제품의 위치를 적절하게 정하는 것을 포지셔닝이라고 해요. 1번 틀렸습니다. 1번은 뭐에 대한 설명? 포지셔닝에 대한 설명. 1번은 포지셔닝, 차별화 전략에 대한 설명. 2번 세분화된 시장 중 가장 좋은 시장계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특화된 시장을 표적 시장의 개념. 2번은 표적 시장 개념. 3번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아이다의 원리를 적용해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전략. 맞죠? 그래서 여러분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이 아이다의 원리는요, 상품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의 단계. 무슨 단계? 심리적인 변화를 말해요. 심리적 측면의 변화. 앞에 A는 뭐죠? attention, 주의를 거고, interest, 관심을 일으켜서 그 관심을 desire, 욕망을 일으켜서, 사고자 하는 욕구, 욕망을 일으켜서 이것을 뭘로? 구매 행동으로 나타나는 네 가지 단계. 자, STP란 시장 세분화, 표적화, 가격이 들어오면 안 돼요. P가 뭐가 돼? 포지셔닝이 와야 돼. 포지셔닝. 그래서 틀렸고, 4P에 의한 마케팅 믹스 전략의 구성 요소는 제품, 유통 경로, 판매 촉진, 프로모션, 포지셔닝이 들어오면 안 되고 뭐가 들어와야 돼? 가격, 프라이스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 소속됐는지는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35번 부동산 감정평가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필수적 평가는 어떤 사유가 있으면 관계인은 의무적으로 평가기관이 행하는 평가를 받아야 된다. 예를 들면 경매나 공매 같은 것. 임의적 평가는 평가를 받는 행위가 자유로운 의사에 대해 있다. 여러분 은행 담보대출 받고 싶다. 담보평가는 자유로운 의사입니다. 여러분의. 자, 조건부 평가는 장래 어떤 사실이 일어날 것을 전제로 하는 평가를 말하죠. 자, 얘기죠. 조건부는 여기. 자, 현재, 알죠? 미래에 불확실한 상황이 성취될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는
부동산의 가치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고려해서 행하는 이런 조건부 평가. 그러니까 맞고 현재 이용 상태 그대로 유지될 것을 전제로 하는 평가는 무슨 평가? 현황 평가를 말하죠. 3번 법정평가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평가인데 여러분 공시지가 평가, 뭐 개발 부담금 부과를 위한 평가, 토지거래 규제를 위한 평가 등 여기에 해당하는데 필수적, 임의적 둘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맞는 질문입니다. 자, 4번 정답이죠.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자,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여기 바로 뭐죠? 복합 부동산인 경우인데 이때 뭐가 돼요? 건물이 토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다는 것은 토지가 무슨 상태? 건부지 상태로 우리는 토지를 평가라. 건물이 토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토지를 건부지 상태로 평가하는 것을 무슨 평가? 부분평가. 독립평가가 아니라 부분평가. 자, 독립평가는 뭐예요? 독립평가는 토지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없다. 건물이 없으면 건물이 토지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건물이 없는 나지 상태로 토지를 평가하는 것을 무슨 평가? 독립평가. 그래서 정답은 지금 무슨 평가? 부분평가. 4번 정답. 기한부 평가는 가까운 미래의 도래가 확실한 미래의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평가를 기한부 평가. 뭐 투자의 타당성을 평가한다든지 재판상의 민형사 사건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과거의 일정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소급 평가. 자, 4번 정답입니다. 자, 36번 부동산 가격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동산 가격도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상호관계에 입각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이 가격이 다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가격의 이중성이라고 해요. 이중성. 자, 1번, 2번 설명이죠. 자, 2번 보면은 부동산 가격은 다른 재화에서는 밑줄은 다른 재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밑줄. 가격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아까 밑줄 그은 게 그게 틀렸어요. 여러분, 라면도 가격의 이중성이 있고요.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상품은 가격의 이중성을 다 가지고 있어. 수요 공급에서 가격 결정되잖아요. 다 가격의 이중성 다 가지고 있어요. 다른 재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하니까 틀린 질문이에요. 부동산 가격은 영속성의 특성에서 장기적 예측을 통하여 결정이 되고 부동산 가격은 가치 형성 요인이 부단히 변동하기 때문에 특정의 기준 시점을 정한 후 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4번은 변동의 원칙과 관련이고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을 둘러싼 주위 환경 지배를 받죠. 외부성의 원칙과 관련 또 있죠. 37번 문제로 갑니다. 자, 신축 후 10년이 지난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주택의 면적이 80인데 기준 시점 현재, 자, 기준 시점 현재의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는 얼마죠? 15만 원. 15만 원이 주어졌는데 얼마죠? 80제곱미터니까 얼마가 나온다? 우리는 1,200만 원이 나오죠. 1,200만 원. 자, 그리고 내용연수는 60년인데 장가율은 몇 프로? 10%. 장가율, 잔존가치율은 재조달 원가에서 잔존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인데 그럼 얼마? 1,200만 원 10%면은 잔존 가격은 얼마죠? 120만 원이 되겠죠.
120만 원.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정액법에 의한 매년의 감가액은, 자, 정액법의 매년의 감가액은 제 조달 원가에서 잔존 가격을 뺀 것을 뭘로 나눠주는 거죠? 경제적 내용영수로 나눠주면 되겠죠. 얼마? 제조달 원가 1,200만 원에서 120만 원 잔존 가격을 빼준 이 감가 총액은 1,080만 원. 1,080만 원을 경제적 내용수 몇 년? 60년. 그러면 1,080만 원이니까 108만 원을 6으로 나눠주니까 6, 1은 6, 6, 8, 48, 18만 원이네요. 매년의 감가액은 18만 원. 그러면 감가 수정액은 매년의 감가액 18만 원에 신축 후 몇 년의 경과? 경과년수 신축 후 10년의 경과. 그러면 얼마죠? 180만 원이 감가 수정액. 그러면 대상 건물의 가액, 적상가액은 제조달원가 최유효용의 상태인 제조달원가인 1,200만 원에서 뭐를 감가 수정액 180만 원을 빼면은 1,020만 원이 우리는 구하고자 하는 값. 1,020만 원. 3번 정답. 36번 문제도 많이 틀렸대요. 요거 쉬운 건데. 38번. 자, 다음 자료에 이거 거래 사례 비교법을 평가할 때 비중 가액을 구하는데, 자, 비중 가액은 두 번째 니은에 보면은 거래 사례의 가액이 주어졌죠. 얼마? 50만 원이 주어졌어요. 자,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거래 사례와 비교를 해야 돼. 거래 사례의 가액이 나왔고, 그 다음에 뭐죠? 사정, 보정인데, 분모는 사례가 분모고, 분자는 뭐죠? 대상 부동산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사례 부동산 100% 지기인데, 사례 부동산은 대상 부동산 100%에 비해서 몇 프로? 10% 싸게 거래되었다. 저가일 때는 마이너스로 들어가고, 고가일 때는 뭘로? 플러스로 들어간다. 자, 그리고 거래 시점의 지수, 시점 수정. 거래 시점의 지수를 뭘로? 100% 기준하고, 기준 시점의 지수를 100으로 기준하는데, 기준 시점까지 약 10% 정도 가격 뭐가 상승했다. 여러분, 가격이 상승하면은 플러스 시점 수정이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사례 부동산은 인근 지역에서 수집,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하면 용도적, 기능적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가 없다. 비교할 필요가 없으니까 얼마? 100분의 100. 자, 개별 요인 비교인데, 대상 부동산의 개별 요인은 사례 부동산에 비해서 몇 프로? 약 5% 정도? 열세. 열세일 때는 마이너스, 우세일 때는 플러스. 요거 계산하면 돼요. 4번 정답. 39번. 수익환원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수익환원법은 가격의 삼면성,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 중 수익성의 사고에 의거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법. 수익성은 수익환원법, 비용성은 원가법, 시장성은 거래사례비교법. 자, 학교, 공원 등 공공 또는 공익 목적에 제공되는 부동산 가격을 구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여러분, 2번은 원가법의 장점. 자, 2번은 원가법의 장점. 정답. 수익환원법은 대상 물건으로부터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하거나 할인하는 방법, 현재의 가치로 환원 할인하기 때문에 3방식 중
가장 논리적인 방법입니다. 맞는 지문이고, 수익환원법에서는 기대 이율 대신 뭐를 사용한다? 환원율이 사용되고, 임대차 기간 동안에 적용되는 기대 이율은 적산법에서 사용하죠. 적산법에서 사용합니다. 수익환원법에서 사용되는 환원율은 금융기관의 이율을 기초로 해서 구할 수 있죠. 자, 환원율 구하는 방법에 조성법, 요소구성법이 있는데, 환원 이율은 우리는 국채 수익률과 같은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에 위험 부담에 따르는 우리가 할증률을 더해서 구할 수 있는데, 무위험률, 국채 수익률, 금융기관의 이율을 기초로 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맞는 지문. 자, 40번. 표준주택 가격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표준주택 가격이란 용도, 지역, 건물 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된 일단의 단독의 동호는 공동이 아닙니다.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공시기준일은 1월 1일, 현재의 적정 가격을 말한다. 1번 개념 맞습니다. 2번 개별주택 가격의 공시권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죠. 매년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한 가격, 개별주택 가격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공동주택 가격이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에 대하여 조사 산정하고 공시한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 가격. 자, 표준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의 공시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고요. 개별주택 가격의 공시권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자, 표준주택 가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4번은 표준주택 가격의 효력 맞고, 5번은 개별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의 효력인데, 이러면 5번은요 2년 전 27회 시험의 정답 지문, 요것은 25회 또 정답 지문. 정답 지문들이 많이 나오죠. 자,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뭐와 관련이 있어요?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맨 끝에 그 기준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하면 안 돼.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되어야는 반드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번 정답. 효력 많이 냅니다. 표준지 공시가 효력, 표준주택 가격 효력, 개별주택 가격 효력 알아두시고, 표준지 공시가의 공시사항, 또 표준주택 가격 공시사항 또 잘 확인해 두고, 이의신청도 또 자주 출제합니다. 자, 여러분이 목요일, 일요일 날 강의는 테마 23까지 강의를 합니다. 6시까지.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복합 개념, 법률적 개념부터 해서 투자 중간 이론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일요일은 투자 중간부터 가격 공시제도까지 해서 우리는 마지막 이론인데, 여러분 마지막 이론 잘 들으셔야 돼요. 모의고사 틀린 부분, 사회 부분 잘 확인하시고, 마지막 거기에 또 이 문제가 또 거기 170문제가 있어요, 안에. 그거 이론 접목해서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를 하시면은 개론 마지막 시험 고득점 나올 겁니다. 이거 고득점 맞아야지. 네. 작년 시험에 얘기를 들어보면요, 작년 시험에 평균이 그 뭐냐면은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닌데, 출제위원들 여기 얘기 들어보면 어려운 건 아닌데 작년에 어렵게 출제를 했다고 뭐 사람들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 너무 암기만 해서 그래. 네? 그래서 암기를 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해를 하고. 그런데 공식은 암기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출제는 예상 못한 데서 출제가 탁 튀어나와요. 지문들이. 그럼 이해하면은 그 지문을 곰곰이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풀이를 과정을 할 때
이제 우리가 그 문제, 어떤 문제 나오면은 이 문제는 출제위원들이 답을 어디로 배열하느냐, 이런 것도 좀 알고 찍어야 돼, 여러분, 가면은. 민법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마지막 민법 개론 잘 하셔서 우리가 점수를 잘 받기 바라십니다. 최종 그걸로 정리하시면 돼요. 뭐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이제 시간도 없는데. 16일 남았는데. 그리고 그날 오시면요, 그 간식 맛있는 걸 드리겠습니다. 예, 대만산 샌드위치라고 합니다. 주문을 해놨답니다. 예, 공부하던 배고프시잖아요. 자, 그 마지막 잘 정리하시고, 감기 요즘 환절기 주의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